안녕하십니까, 구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저번에 부부궁합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그 회사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부부궁합을 잘 맞출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제일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남편은 이미 포기했고 자식하고 좀 궁합을 맞추고 싶은데 그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진짜 공감되네요. 그렇죠. 남편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힘드신가 봐요. 굉장히 좀 한이 맺히셨나 봐요. 오늘 자식하고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중요한 핵심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우리 하 선생님 자제분이 지금 몇 살이죠? 76년, 77년이니까 37이면. 네. 그렇네요. 그렇죠. 결혼 다 하신 거죠? 그래. 어떻게 좀 소통은 좀 잘 되셨어요? 소통이고 뭐고 뭐 우리 서로 관심 없어요. 주로 관심이 되는 게 손녀 딸들 얘기지. 내 딸 갖고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너무 건강하니 뭐니 이런 거 딱 물어보고. 이제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자식들을 키울 때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이렇게 관여를 못했던 아빠들이 유독 손주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맞아. 뒤늦게 아빠 본성이 깨친 거죠. 우리 유난희 씨는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툴 때도 많고요. 지금 사춘기니까 몇 고등학생이니까 학년이죠? 고2예요. 아, 고2. 둘 다 쌍둥이. 쌍둥이. 네, 그런- 일란성, 이란성. 이란성이요. 이란성.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큰애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 생활 환경 조사하는 네. 종이가 있어서 엄마가 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그 책상에 놓고 갔는데 보니까 부모와의 친밀도 예. 거기 보니까 아이가 아주 친밀함 써놨더라고요. 큰애가 둘째. 큰애가요. 큰애가.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나는 30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30살이요? 네, 걔랑은 정말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걔하고 나하고 이 조율해 간 게 이게 진짜 30년인데 이제 조금 더 알면 이게 궁합을 맞추기가 더 쉽지 않을까 오늘 기대가 큽니다. 심지어 내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나와도 1, 2, 3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하루 같은 날 나와도 달라요. 1분 차인데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게 쌍둥이들. 무슨 말이냐? 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 특성이 있고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공부법도 있고 심지어는 잔소리와 칭찬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아이가 훌륭한 아이들만 나온 게 아니라 아이에 맞춰서 나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키운 부모들이 훌륭한 부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특성이 어떤가,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학습법, 어떻게 잔소리하고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하일성 선생님 같이 손주들을 키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잘 보이셔야 돼요. 왜냐? 이때 우리 아이가 옛날에 그냥 바쁠 때 아이 키우듯이 키우시면 안 됩니다. 키워주고 요거도 먹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제대로 알고서 그 아이에 맞게 키워주면 역시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그러면서 관계도 좋아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아이들마다 다르냐? 사실은요, 이 기질과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임신 때 특히 4개월서 7개월 정도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기질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일 건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환경, 부모나 여러 선생님, 친구 이런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 성격 이게 어떤 관계,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다르냐? 사실은 여기 있는 대로 머리, 두뇌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두뇌가 다른 거예요. 특히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즉 갈라져 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뇌, 좌뇌, 우뇌 이 두 개가 어디가 더 활성화되어 있느냐, 어디를 더 많이 쓰느냐. 마치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둘 다 쓰긴 쓰는데 한쪽에 더 많이 쓰죠. 그 어느 쪽을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구의 뇌냐면요. 네. 아인슈타인의 뇌예요. 그래요? 보면 어느 쪽, 우뇌와 좌뇌 어느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언뜻 저는 보기에. 우뇌 같아요. 그렇죠. 우뇌. 그래서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좌뇌적인 과학 쪽에 능할 것 같지만 기본은 우뇌가 기질이 우뇌적으로 큰 거예요. 네. 사진 한번 보세요.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환갑 넘어서 이런 사진 찍기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우뇌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혀가 기시네. 그렇죠. 굉장히 장난기 있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우뇌분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철들자 노망 드는 수가 있어요. 네, 나이 들어서도 아이 같은 순수. 그분들이 행복하고 사실은 사람들을 재밌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뇌부터 한번 봅시다. 왜? 우리 아이 뇌도 알 수 있고 우리 뇌를 알아야 어떻게 코치할 건지. 더도 말고요. 딱 몇 가지만 고치면 우리 아이도 훌륭하게 성적도 바꾸고 인간성도 바꾸고 그리고 훌륭한 미래를 가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제대로 판단하는 비법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했냐? 잘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하나씩 받으세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체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무거나 집에 있는 뭐 A4 용지도 괜찮으니까요. 반으로 한번 접어보세요. 자, 반으로 접고, 자,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접어보세요. 자,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은 다음에 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시기. 이렇게 뜯으면 구멍이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조사할 필요 없이 우뇌전에 알 수 있는 게 우뇌는 일단 크게 뚫고 봅니다. 일단 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조만하게 커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지진이 얘기 좀 이거 보시고. 나 왜 이렇게 크지? 근데 우리 이재용 씨는 커도 너무 크네요. 그냥 뜯으라길래.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오른손 식지를 이렇게 딱 앞에다 한 10cm 정도 종이 앞에 10cm 이상 놓고 두 눈으로 빤듯이 보고서 손톱이 보이는 걸 보세요. 네, 보여요. 손톱이 딱 보였을 때 이때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자, 둘 다 딱 보였을 때 한쪽 눈을 감아보세요.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한쪽 눈이 더 잘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보셨습니까? 네. 자, 보셨으면은 우리 유난 씨는 어느 쪽 눈을 떴을 때 더 잘 보이세요? 왼쪽을 떴을 때 잘 보여요. 왼쪽을 떴을 때 잘 보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 성병숙 씨는 저도 왼쪽이 잘 보이는데 왼쪽을 이렇게 보면 다 잘 보이고요. 예. 오른쪽을 하면은 3분의 2만 보여요. 자,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시각 청각이 있죠. 그 지각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좌뇌 우뇌가 있는데 몸은 X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전부 다 우뇌가 관장을 하고 오른쪽은 전부 다 좌뇌가 관장을 하는 거예요. 반대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눈으로 잘 보신다, 왼쪽 눈으로 잘 보신다에 따라서 좌뇌 우성, 우뇌 우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왼쪽 눈이 잘 보신다 했죠? 그러면 우뇌 우성인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왼쪽이 잘 보여서 그러면 우뇌 우성. 그러면 우뇌네요. 그다음에 예, 왼쪽이 잘 보인다. 그죠? 그러면 우뇌 여기 저희는 오른쪽이 더 잘 보이니까 좌뇌인 그래요. 거죠. 그럼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 오른쪽이 잘 보인다는 건 좌뇌 우성인 거죠. 우리가 어떤 뇌를 더 많이 쓰는가, 어른들은 특히 좀 아이들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요. 기질은 내가 우뇌인데 크면서 잔소리도 듣고 일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좀 더 우뇌인데 좌뇌 쪽 꼼꼼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격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이론을 얘기하자면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brain plasticity. 그게 무슨 말이냐? brain, 뇌가 플라스틱처럼 변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처럼 변화 가능하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잘 아이들의 뇌를 파악을 한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우리 아이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성인, 시집간 딸, 아들, 장가간 아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며느리하고도 잘 지내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뇌만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아이의 뇌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제가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좌뇌와 우뇌아 있는데 누구 얼굴이 더 밝아 보입니까? 아유, 우뇌아. 우뇌아이. 그래서 우뇌아이를 별명을 제가 뭐라고 했냐? 해피맨이라고 했어요. 왜냐? 얘는
그냥 생각 없이 늘 밝아요. 그냥 항상 밝아요. 뭐 심지어는 엄마한테 실컷 혼나고 맞았어도 빵만 주면 우리 엄마 최고. 바로 밝아요. 근데 좌뇌 아이는요, 항상 얼굴이 장례식장에 온 것 같아요. 항상. 심지어는 해외 여행을 가서도 얼굴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뭐래, 야, 저 여기 싱가포르까지 왔는데 좀 얼굴 좀 펴봐. 썩은 미소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뇌 자체가 우뇌 아이들은 긍정적 사고가 뛰어나요. 좌뇌 아이는 부정적 사고가 뛰어나요. 실제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첫째, 가운데 있는 애 첫째, 오른쪽에 둘째, 왼쪽에 셋째. 보입니까? 네네. 네. 사실은 애 귀엽죠? 네네. 제 아이들입니다. 아빠를 쏙 빼닮아서. 아들만 셋이세요? 예, 아들만. 이론대로 하자면요, 가운데가 좌뇌, 양쪽이 우뇌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 지금 우리 아이가 4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연년생이에요? 예. 아유 금실 좋으셨네. 저기 좌뇌 우뇌를 운운하기 전에 참 힘드시겠네요. 또 보세요. 그냥 같은 날인데 미술관 갔는데 다 똑같아요, 표정이. 자, 누가 좌뇌? 크네. 큰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둘째가 참고로 극우예요. 그 중에서도 완전 극우. 유난히 씨 아이들도 제가 좀 부탁드렸어요. 저희 아이들. 이단성 쌍둥이인데 자, 한 애는 심각하고 세상 신기하다. 그죠? 자, 항상 해피한 애가 누구라고요? 우뇌야. 우뇌야. 그다음에 늘 뭔가 심각한 진직과가 누구라고요? 좌뇌. 자, 이 좌뇌와 우뇌와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그죠? 예. 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우뇌하는 Yes. yes. 좌뇌하는 노라고 합니다. 우뇌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친한 사람이 yes 하면 나도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좌뇌 아이는 똥꼬집입니다. 끝까지 내 의견을 고수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자,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자, 누가 기브라고요? 우뇌아가 기브고 좌뇌아가 테이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뇌아이는 먼저 베풉니다. 특히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먼저 이거 먹어봐. 내가 살게. 이게 우뇌 쪽이에요. 좌뇌는 그럼 언제 사느냐? 내가 먼저 테이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좌뇌들은요. 내가 테이크 받았으면 이것을 빚을 안 갚으면 계속 찝찝해요. 계속해서 갚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 들으니까 좌뇌 사람들은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니, 내가 방송 나오면 잘 웃잖아. 근데 좌뇌라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웃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그렇게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이 사람도 잘 사귀고 이러지만 사실은 사람 사귀는 데에서 문제가 많은 게 우뇌예요. 우뇌야. 예를 들면 빚보증 쓰거나 그리고 또 갯돈 부었다가 날아가거나 이 스타일이 바로 우뇌아 스타일이에요. 자, 우뇌아 좌뇌아 중에 누가 덜렁이처럼 보여요? 우뇌아. 그렇죠. 우뇌아는 타고난 덜렁이에요. 거꾸로 좌뇌아는 꼼꼼하게 됩니다. 보통의 좌뇌가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이성이라고 했죠. 이성. 그 다음에 우뇌는 감성. 자, 그럼 누가 더 논리적일까요? 좌뇌적이고 논리적이죠. 우뇌아는 직관적입니다. 아이들 한 방에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공부 가르쳐 보면 알아요. 너 또 딴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잘 들어 하면서 이렇게 딱 한 줄 가르치자마자 이런 애가 있어. 오, 엄마 나 이거 알아. 풀어봐. 아, 근데 왜 안 풀리지? 이런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좌뇌다, 우뇌다? 우뇌. 얘는 우뇌아예요. 우뇌아. 논리와 직관적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좌뇌 아이들은요 예습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습. 그러면 우뇌아는 뭐가 중요할까요? 복습. 왜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하는 속도가 빠른 게 우뇌아예요.
근데 좌뇌 아이는요, 내가 꼼꼼하게 다 알아야 그때서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문제 가르칠 때 보면, 자, 이제 한번 알려줬으니까 네가 풀어봐. 좌뇌아는 100%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한 번만 더 풀어줘봐. 이렇게 내가 자신 있을 때, 완전히 이해할 때 공부에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습을 안 해오고 온 좌뇌아는요, 선생님 수업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좀 아는 척하고 이런 예습이 되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게 누구라고요? 좌뇌야. 거꾸로 예습 안 해도 이해도가 빠른 게 누구다? 우뇌야. 다만 알았어 하면 망하는 게 우뇌아예요. 그래서 복습 또 복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더 눈이 크다? 우네요. 우뇌. 근데 이 진짜 눈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시야가 넓다 이거예요. 즉 숲을 보는 뇌라고 해서, 숲을 보는 한 번에 10개가 쫙 보이는 거예요. 좌뇌는 나무를 봐요. 하나하나 한 번에 몇 개씩 하나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우뇌 아이들은 한 번에 10개를 보니까 이해도가 누가 빠르다? 우뇌 아이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봐고도 쓱 보고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치는 누가 빠를까요? 우뇌아예요. 그래서 눈치 없는 좌뇌 아이가 헛똑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헛똑똑이. 자, 그러면 이해도가 빠른 우뇌, 이해도가 느린 좌뇌, 누가 더 공부에 유리할까요? 좌뇌요. 좌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해도가 빨라서 우뇌가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 앞에 눈만 큰 게 아니라 뒤에 구멍도 커요. 그래서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가.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집 풀 때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좌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권만 문제집을 계속 풀어요. 틀린 거 안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좌뇌 아이가 망하는 거예요. 좌뇌 아이가 성공하려면요, 얘가 좀 응용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2권 이상을 풀어야, 2권 이상을 풀어야 응용 문제를 쉽게 잘 풀 수 있어요. 푼 문제 다시 푸는 건 좌뇌가 잘해요. 좌뇌는 2권을 한 번 이상 보는 게 좋은 거고, 거꾸로 우뇌는 한 권을 2번, 3번 봐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한 권을 3번째 봐도 다 새로워. 왜냐? 매사에 다 대충 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보고 또 보고, 이게 성공 비법이에요. 재밌는, 저희 지금 경험이 생각났는데, 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 기말고사 끝났거든요. 중간고사 끝났는데요. 둘 다 이제 앉아서 공부를 다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서 잘 찍자, 우리 잘 내일 찍자, 이렇게 막 그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찍었나 봐요.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자네의 저희 큰애는 못 봤고 우네는 너무 잘 본 거예요. 그것도 찍은 이유가 거. 있어요. 왜냐, 아까 직관력이 좋다고 했죠. 우네는 시험 볼 때 그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은요, 재밌는 게 뭐냐, 답안지를 고치는 경우 있죠. 우뇌는 안 고치는 게 더 이득이에요. 확실한 경우 빼면. 좌뇌는 고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왜냐,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좌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쳐야겠다면 고치는 게 나은데, 우뇌 같은 경우에는 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 틀릴 확률이 커요. 맞아. 이게 우뇌 스타일이에요. 맨 처음에 이게 정답이지 꼭 맞습니다. 고치면 틀리더라고요. 근데 우뇌가 왜 공부를 하기 어렵냐면요, 사실은 엄마 때문이에요. 하도 집안에 뭔 일만 터지면은 우뇌아한테 나무라고, 네가 그랬지. 이게 이제 우뇌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뇌아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우뇌아한테 한번 문제 풀고 몇 번이 답이야? 그러면 우뇌가 바로 3번 이래요. 바로 물어보세요. 진짜 맞아? 그러면 이거 놓쳤네. 2번 이래요.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알았어. 1번. 이게 바로 우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처음에 직관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 엄마가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키울 때도 이 아이 특성에 맞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뇌가 굉장히 빨리 가. 네, 근데 맞습니다. 좌뇌는 늦게 가는데
목적지에는 좌뇌가 먼저 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맞아요. 정확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아빠도 그렇지만 우뇌 아이는 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넣는 것 같고 좌뇌 아이는 머리는 좀 떨어지는데 성실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그 말이 같은데 맞아요. 사실은 맞는 것도 아닌 게요. 머리가 멍청하고 똘똘하고가 아니라 빠르고 느릴 뿐이에요. 근데 제 판단은 우리 애 둘을 키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랄까 끈기. 예. 끈기에서 그렇죠. 좌뇌들이 끈기가 있고 맞습니다. 우뇌가 빨리 습득하는데 끈기가 없는 것 같아요. 순발력은 누구? 우뇌가 맞아. 낮고 끈기, 인내력은 누구요? 좌뇌. 아, 확실히 그런 것 그럼요. 같아요. 그게 바로 좌뇌 우뇌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둘 다 목각 인형이에요. 이 우뇌와 좌뇌와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나는 소심이, 하나는 뻔뻔히. 왜? 이 좌뇌 아이들은요.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 안정지향적이에요. 안정. 그래서 내가 실패하는 걸 두려워해요. 거꾸로 우뇌는 실패하면 뭐 어때? 고치면 되지. 이게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게 언제냐? 바로 우뇌전에 알 수 있는 게 반장 선거할 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반 위에서 반장할 사람 저요. 누가 먼저 손들까요? 우뇌 형이죠. 100% 우뇌예요. 물론 우뇌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제 친구들 떡볶이 돌렸거든. 그래서 쟤하고 나하고 좀 놀거든. 그래서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왜? 초등학교 1, 2학년도 저런 애가 반장 되면 우리 반이 이상해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늘 가서 서 있고 뭐 놓고 오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 좌뇌인데 문제는 뭐냐? 좌뇌는 손을 못 들어요. 왜? 마음속에 나갔다 떨어지면 무슨 창피야. 이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우뇌아가 철수가 좌뇌인데 선생님 철수 반장 너무 잘해요 하고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철수, 좌뇌 철수 마음속에 이 우뇌아는 평생의 은인이에요. 평생의 은인. 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걸 못 올리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추천해준다? 이 친구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얘는 진짜 훌륭한 아이예요. 더 빨리 알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시험 보고 돌아오는 얼굴 보면 알아요. 우뇌는요 항상 밝아요. 맞아. 어떻게 시험 잘 봤어? 우뇌야 100% 똑같. 엄마 다 맞은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뇌 스타일이에요. 우뇌 스타일. 싹 나다. 나. 그죠? 옛날 적었어요. 딱이죠. 좌뇌야 항상 심각해요. 어떻게 잘 봤으면 엄마 이제 조마조마하죠. 그럼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나와봐야 알지. 우뇌는 뻥쟁이. 뻥쟁이. 좌뇌는 꼬쟁이. 정확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엄마들 중에 우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묻는 말이 뭐냐면 조용히 물어봐요. 혹시 저희 아이 나중에 커서 사기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이가 좀 사기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성까진 건 아닌데 사실 우뇌 아이에게 거짓말은 생활 그 자체예요. 생활 그 자체. 아이 때만이 아니라 커도. 김한석 씨? 네? 우리 좀 고백하는 시간을 좀 어떠세요? 저는 뻥은 치는데요. 사기는 안 쳐요.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우뇌가 뻥치는 것은 앞뒤 잘 따져보면 어설퍼요. 맞아. 근데 좌뇌가 뻥을 치잖아요. 완전 범죄. 맞아. 논리적으로 쫙 할성 선생님 고백의 시간.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예. 거짓말도 성심성의껏 해요. 완벽하게. 완전 극찬. 아니 저도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한 거짓말을 잊어버려서 그 다음번에 그거를 마무리를 못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랬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거짓말이라는 것은 90%는 진실을 얘기해주고 맞아요. 10%를 거짓말을 맞아요. 해요. 논리적이시다. 1년 전에 1년 후에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내가 이게 진심이라고 믿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해야 돼. 완전한 사기꾼 기질. 그렇죠. 내가 저런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좌뇌와 우뇌와를 키울 때 예. 그럼 누구를 간섭하는 것이 더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좌뇌 아이는요, 아까 똥꼬집이라고 했죠. 이 고집이 세네. 주도권을
강하게 생각하는 게 좌뇌아예요. 근데 주도권을 뺏어버린다. 얘가 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좌뇌아에는 사실은 주도권을 주고 어떤 결정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뇌는 어떻게 할 게 좋을까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관여를 해야 될 게 누구다? 우뇌아예요. 우뇌아. 근데 저는 보면 상당 부분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제가 좌뇌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아이가 좌뇌, 우뇌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거예요. 네. 자, 기질이라는 게 아까 타고났다고 했죠? 네. 자, 이 기질이라는 게 있다면 타고난 것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성격이라고 했죠? 이때 성격, 환경적인 요인이 부모거든요. 제일 큰 게.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또 좌우뇌 세팅이 아까 뇌의 가소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저 교육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큰애가 좌뇌, 둘째가 우뇌인데 극우, 셋째가 우뇌잖아요. 그거는 왜 증명이 되냐면은 대개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보잖아. 네. 거의 우뇌 쪽을 보고 얘기해. 저분이 우뇌거든요. 우리 좌뇌 쪽 보고는 얘기를 안 해. 우리는 알아서 할 사람이고 아니, 이쪽은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다가 여기 보고 얘기하면 또 따질까 봐. 아예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는 계속 맞아요 하는데 그걸 안 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내가 좌뇌예요. 그래서 둘째는 아내 머릿속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두뇌궁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네.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누가 더 창의적이다? 우뇌아. 그래서 거짓말도 창의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좌뇌아이가 요즘 성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인내력은 기본으로 있으니까 무슨 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이. 거꾸로 우뇌아가 성공하려면 뭐? 인내력,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나 좀 비법을 알려드리자면 좌뇌아이가 인내력보다 이렇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시쓰기예요. 시쓰기. 뭐 쓰기? 시쓰기. 어머님들도 옛날에는 나름 문학소녀였죠? 별로 대답이 없네요. 근데 사실은 좌뇌아이가 시도 쓰고 이러려면요. 부모도 좀 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봐야 잘 쓸 수 있고 시라는 게 A와 B가 전혀 다른데 연결시키는 거. 이게 최고의 창의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부모님마다 창의력, 21세기인 창의력이니까 시를 써라, 시를 많이 읽어라 그랬더니 엄마들이 싫어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자 들어간 건 다 싫다. 오늘 가시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시집 한 권 사셔가지고 좀 읽으세요. 그러면 시집하고 친해질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요. 좌뇌아, 우뇌아를 자기의 그 가족의 기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그냥 키워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섞어주는 게 좋은지. 정말 좋은 질문이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뭐냐면 좌뇌든 우뇌든 그러면 누가 좋냐? 사실은요. 일단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좋은 점은 살리고 더 중요한 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성공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잘 염두에 두셨다가 또 벌써 잊어버린 분은 다시 보기 보면서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것만 기분 좋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그 어떤 스타일인가 알고 나도 어떤 스타일인가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궁합이에요. 궁합.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궁합에서 맞춰야 될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지금부터 상황극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